안녕하세요. 수학딜러입니다. 이번 영상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범위에서 꼭 알아야 되는 내용들만 제 기준에서 선택해서 정리하는 영상입니다. 먼저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인 지수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수에 대한 내용은 중학교 때부터 넘어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간단하게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왜냐면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계속 쭉 보던 거니까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이더라도 우리 쉽게 그냥 짚어보면 되잖아요. 그럼 헷갈려 할 만한 거 위주로 짚어볼게요. 자, 일단 지수는 a의 n제곱 이렇게 쓰면 그냥 a를 n번 곱했다는 거 당연히 알 거고, 지수 법칙을 볼게요. 지수 법칙. 얘는 밑이 같을 때만 이용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밑이 똑같잖아요. 곱하기라고 나오면 지수끼리 더하는 거예요. 밑이 같을 때 나누기로 나오면 지수끼리 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제곱을 주의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제곱은 그냥 역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4의 마이너스 2제곱 이렇게 쓰면 4의 제곱분의 1 그냥 이렇게 써주면 돼요. 다시 2분의 3의 마이너스 1제곱 이렇게 써주면 그냥 3분의 2라는 뜻이에요. 자,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건 역수를 취하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으로 체크해야 될 게 0제곱은 무조건 1이라는 거 주의해야 돼요. 그냥 숫자의 0제곱은 1이다 라고 외워두세요. 이런 식으로 외워두세요. 네모의 0제곱은 무조건 1이라고. 그래서 지수에 0 나오면 무조건 1이라고 이렇게 외워두는 겁니다. 그리고 교환 법칙은 당연히 잘 알 거고, 결합 법칙도 당연히 잘 알 거예요. 근데 분배 법칙을 이렇게 묶어내는 걸 분배 법칙이라고 떠올릴 수 있는데,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 반대로 풀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입니다. 다시 전개하는 것도 분배 법칙이라고요. 용어 정리 한번 한 거예요. 다음 내용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내용은 곱셈 공식인데, 이 곱셈 공식 모르셨던 분들 있잖아요. 이거 캡처해 두시고 꼭 외우세요. 이거 파란색 표시한 부분들은 싹 다 외우시고요. 굳이 나는 좀 덜 외우고 싶다, 그럼 이 빨간색 3개는 좀 덜 외우셔도 됩니다. 빨간색 3개는 몰라도 된다는 거예요. 파란색은 꼭 잘 알아두세요. 캡처해 두시고 외우세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x의 n제곱 빼기 1, 이거 진짜 중요하니까 무조건 외워두세요. x의 n제곱 빼기 1은 x-1 곱하기 x의 n-1제곱, n-2제곱, n-3제곱, x 1까지 더하면 됩니다. 이 공식 꼭 외우세요. 자, 그럼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요한 내용들을 짚어보는 거예요. 나머지 정리 보도록 할게요. 이건 읽어보시면 되고, 나머지 정리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 한 가지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이 0 되는 값을 대입한 거예요. 다시 볼게요.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나머지 정리예요, 그냥. 그러면 px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1차식 2x-1로 나눴다고 했잖아요. 자, 다시 뭐라 그랬냐면 1차식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1차식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한 거예요. 1차식 2x-1로 나눴으니까 이 2x-1이 0이 되는 값을 대입해야겠죠. 자, 그러면 px를 2x-1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이 1차식이 0이 되는 값은 x가 2분의 1일 때죠. p의 2분의 1 대입하면 돼요. 이 나머지 값은 그냥 p의 2분의 1이라고요. 그러면 p의 2분의 1 대입하면 0 나옵니다. 답은 1번. 자, 이제 다음 내용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립제법 보도록 할게요. 조립제법은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잘 쓰이니까 무조건 잘 알아두셔야 돼요. 조립제법은 개수들만 쓰면 되는 거예요. 짚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이렇게 써있으면 개수들만 쓰는 거예요.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2로 나누고 싶으면 x 마이너스 2가 0이 되는 값을 여기 맨 앞에 써주는 거예요. 2를 이렇게 싹. 그리고 맨 앞에 3이 있으니까 3 그대로 써주고, 여기 2가 있으니까 올라갈 때는 여기 앞에 있는 수를 곱해서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 3 썼다가 여기 2 있으니까 2 곱해서 6 써주고, 그 다음 더하는 거예요. 더하기 마이너스 1하고 6 더해서 5 써주고, 여기 앞에 2 있으니까 5에서 2 곱해서 10 올려주고, 더하는 거랬어요. 마이너스 4랑 10 더해서 6 써주고, 그 다음 여기 앞에 2 있으니까 2 곱하면서 올려주면서 12 올려주고, 더하는 거예요. 위아래는 마이너스 3이랑 12 더해서 9. 자, 그러면 여기 아래쪽 칸막이 안에 있는 게 나머지입니다. 나머지는 9가 되고, 몫은 상수항 1차식 2차식 이렇게 생각해보면 몫은 3x제곱 더하기 5x 더하기 6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다음 예시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5x 마이너스 1 얘를 x 마이너스 2분의 1로 나누고 싶으면 이 뒤쪽에 있는 거 x 마이너스 2분의 1이 0이 되는 값, x 값은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1 맨 앞에 써주고 2, 마이너스 5, 0, 마이너스 1 개수들 써주는 겁니다. 지금 1차식 개수가 빵이니까 빵 써준 거예요. 그러면 2 맨 앞에 있으니까 2 그대로 써주고 2분의 1 곱해서 1 넘어가고 위아래는 더하는 거랬죠. 마이너스 5랑 1 더해서 마이너스 4 써주고 마이너스 4는 앞에 2분의 1 있으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2 써주고 위아래 더해가지고 0이랑 마이너스 2 더해서 마이너스 2 나오고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 곱하면서 마이너스 1 올라가고 위아래는 더하는 거죠.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더해서 마이너스 2 이렇게 꺼내지는 거고 그럼 몫은 2차식, 1차식 상수항 이렇게 생각해보면 몫은 이렇게 나머지는 마이너스 2 칸막이 안에 있는 거 써주면 되는 거죠. 조리제법은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조리제법은 1차식으로 나누고 싶을 때 개수들만 이용하는 깔끔한 나눗셈 법칙입니다. 다음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인수분해입니다. 자, 인수분해 공식은 아까 우리 봤던 거 있잖아요. 이 곱셈 공식 그냥 반대로 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곱셈 공식 외우시면 인수분해 공식 따로 외우실 필요 없어요. 인수분해 순서를 볼 건데 공통인수, 공통된 게 나오면 묶어주세요. 그리고 문자가 여러 개 나오잖아요. 그럼 최저차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 똑같은 차수가 있으면 아무거나 정리하시면 돼요. 하고 싶은 걸로. 최저차 문자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런 식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B는 3차식까지 나와 있고 A 3차식까지 나와 있네. 근데 C는 2차식까지밖에 없죠. 그럼 가장 차수가 낮은 건 C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C에 대해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럼 말 나온 김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시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A는 3차식까지 나와 있고 B 3차식까지 나와 있고 C 2차식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C에 대해 묶어주면 C에 대한 2차식 이거 두 개 보면서 묶어주면 A 빼기 B에 C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나머지들은 그대로 한번 써줄게요. 그러면 묶고 나서 보니까 A 빼기 B가 보이죠? 그럼 뒤쪽에서도 A 빼기 B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다시 문자가 여러 개 나오면 최저차 문자에 대해 정리를 하고 마무리. 이건 그냥 상황 판단을 스스로 하라는 뜻이에요. A 빼기 B가 보이니까 A 빼기 B를 찾아보는 겁니다. 아, 그럼 여기도 A 빼기 B가 보이네. A 빼기 B 이렇게 써주면 A제곱 이렇게 나올 거고 얘 A 빼기 B 보이네. A 빼기 B 이렇게 써주면 B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A 빼기 B, A 빼기 B, A 빼기 B 공통인수가 나오니까 묶어줄게요. A 빼기 B 묶어주면 맨 앞쪽에선 C제곱만 남겠고 두 번째 거에선 A제곱만 남고 세 번째 거에선 B제곱만 이렇게 남겠죠. 그럼 얘가 빵 이렇게 써주면 A 양수, B 양수, C 양수라고 하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0이 되려면 A는 B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거 답은 A는 B가 됩니다. 자, 다음 공통인수 나오면 묶고 문자 여러 개가 안 나왔다고 볼게요. 노예요. 이건 yes도. 공식 이용해서 끝내시면 됩니다. 인수분해 공식을 쓸 수 있다면. 인수분해 공식을 못 쓰면 다시 공통적인 복잡함 똑같은 부분이 있으면 치환해서 그냥 끝내주면 돼요. 그 다음 그것도 아니면 보기차식이라는 걸 써야 되는데 이 보기차식은 다음에서 보도록 할게요. 한 5분 있다가 영상 기준으로 한 3분 이내로 나옵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하면 되는 거고 끝까지 안 풀리면 조리제법까지 한번 쓸 수 있다. 이 정도? 고등학교 1학년에서 배우는 인수분해는 이게 끝이에요. 근데 그 예외적으로 이렇게 앞뒤가 대칭적으로 나오는 유형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건 진짜 예외적이라서 그냥 한번 예시 한번 적어둔 거예요. x세제곱이랑 x가 대칭적이죠. x4제곱이랑 1이 대칭적이죠. 그러면 좀 더 깔끔하게 x제곱으로 묶어볼게요. 그러면 더 깨끗하게 보일 것 같아서 마이너스 x랑 더하기 x분의 1을 보면서 x 빼기 x분의 1을 꺼낼 수 있잖아요.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도 이 빨간색을 통해서 묶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파란색 두 개를 통해서 x 빼기 x분의 1 한번 꺼내보는 겁니다. 파란색 두 개 묶어주면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 이렇게 꺼내주면 되겠죠. x 빼기 x분의 1의 제곱 더하기 2가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에요. 그리고 뒤에 마이너스 4 남은 거 하나 싹 써주고 자, 공통적인 게 보이죠? x 빼기 x분의 1이랑 x 빼기 x분의 1 공통적인 복잡함이 보이면 치환하고 끝내랬어요. 치환해 볼게요.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할 거예요. 자, 이렇게 써주면 얘는 t제곱 빼기 t 마이너스 2잖아요. 그러면 t 빼기 2랑 t 더하기 1로 인수분해가 되겠죠. 앞쪽에 x제곱은 원래 있던 거고. 근데 우리 t는 x 빼기 x분의 1을 t로 치환했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리고 x제곱이 맨 앞에 있으니까 괄호 안에 x 한 개씩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x제곱 빼기 2x 마이너스 1 x제곱 더하기 x 빼기 1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자, 인수분해라는 건 이 순서대로 하시면 되고 인수분해에 대한 예시 문제 두 문제 봤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랑 이렇게 나왔을 때 어떻게 인수분해하면 되는지 예시를 하나씩 본 거예요. 자, 이제 넘어가서 보기차식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차식이라는 건 뭐냐면 짝수차항과 상수항만으로 이루어진 다항식이에요. 그러니까 2차식, 4차식, 6차식, 8차식 이런 식으로 짝수차항들이랑 상수항들로만 이루어진 다항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첫 번째 방식은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겁니다. 그럼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거예요. 근데 x제곱을 t로 치환해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상수항을 기준으로 완전제곱식 만드시면 돼요. 자, 어떤 뜻이냐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게요. x 4제곱 더하기 2x제곱 더하기 9 이렇게. 그러면 9를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9를 기준으로. 상수항을 기준으로 삼는 거예요. 자, x 4제곱이랑 9만 보면서 가운데 뭐가 있어야 완전제곱식이 될 것 같아요? 6x제곱인 거 보이세요? 아, 그래서 6x제곱 가운데에 넣어주고 2x제곱 원래 있던 거 써주고 6x제곱을 넣었으니까 마이너스 6x제곱 써줘야겠죠. 그래서 완전제곱식 만들어주면 뒤쪽은 마이너스 4x제곱 나오겠죠. 아, 그러면 합차 공식으로 이렇게 그냥 풀어주면 됩니다. 자, 보기차식 푸는 방식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고등학교 1학년 수학에서 x제곱을 t로 치환하거나 상수항을 기준으로 가운데에 알맞게 만들어서 완전제곱식 만드는 거.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인데 이렇게 곱하기로 나오잖아요. 그러면 둘 다 음수일 때만 마이너스 꺼내는 거예요. 루트끼리 곱하기일 때. 루트끼리 나누기일 때. 분모만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 꺼내는 겁니다. 자, 이건 천천히 읽어보시면 되고 이거 응용하는 게 어떤 건지 한번 얘기를 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탄젠트 세타,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앞쪽에 마이너스 루트 탄젠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기 꼴일 때 앞에 마이너스를 꺼내는 건 분모만 음수일 때 앞에 마이너스 꺼낸다고 했죠? 아, 이때는 탄젠트가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였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기 꼴일 때 마이너스를 꺼낸다는 건 분모만 음수였다는 뜻이니까. 그럼 탄젠트만 음수고 코사인이 양수이려면 4사분면이죠?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에서 연기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루트끼리 곱하기일 땐 둘 다 음수여야 마이너스 꺼내는 겁니다. 이거 보이시죠? 둘 다 음수. 그리고 루트끼리 나누기일 땐 나누는 거, 분모만 음수일 때 마이너스 앞에 꺼내는 겁니다. 나머진 그대로 쓰는 거예요. 다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제 2차 방정식을 볼 건데 한쪽으로 넘겼을 때 한쪽이 2차식이면 2차 방정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거나 중근 하나 가지거나 두억은 가지거나 하죠. 완전제곱식 이용할 거면 x제곱은 q라고 나와 있으면 x는 풀마 루트 q, x 빼기 p의 제곱 나와 있으면 q 이렇게 나와 있으면 x 빼기 p는 풀마 루트 q, x는 p 풀마 루트 q 이렇게 꺼내는 걸 완전제곱식 이용하는 풀이라고 하는 거고, 근의 공식은 외우세요. 근의 공식 까먹으면 머리 아파져요. 전 두 번째 근의 공식을 더 선호합니다. 근과 계수의 관계 이렇게 나와 있으면 두 근의 합은 이렇게, 곱은 이렇게. 판별식이 양수면 두 실근, 0이면 중근, 0보다 작으면 두허근. 실근이 없다는 뜻이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판별식 공식도 두 개 다 꼭 잘 알아두시고요. 켤레근 이거 중요한데 p 플러스 q 루트 m이 근이면 p 마이너스 q 루트 m도 근입니다. 예를 들어 2차식의 두 근 중 하나가 2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나머지 근은 무조건 2 더하기 루트 2예요. 이거 외워두세요. 자, 이제 다음으로 헷갈리는 내용 보도록 할게요. 이거 꼭 알아두셔야 되는데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다. 외우고 쓰세요. 정해진 유형이에요. 두 근이 음수다 라고 나와 있으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근 합이 음수고 두 근 곱이 양수다 쓰시면 돼요. 이거 외우고 쓰는 거예요. 그냥 반사적으로 2차 방정식인데 두 근이 양수래. 3개 쓰고 시작하세요. 반사적으로 두 근이 모두 음수인데 2차식이래. 그럼 그냥 3개 쓰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두 근이 서로 부호가 다르대. 이것만 쓰시면 됩니다. 그 외에는 스스로 해석하시면 되고 그려가지고. 이거 꼭 알아두세요. 이거 몰라가지고 수투에서 못 푸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 수투에서 가끔 나옵니다. 무조건 알아두세요. 다음 보도록 할게요. 2차식 이렇게 나와 있고 두 근의 합 이렇게 쓰시면 되고 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4차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네 근의 합 이렇게, 네 근의 곱 이렇게. 3차식 이렇게 나와 있으면 세 근 합 이렇게, 세 근 곱 이렇게 쓰시면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게 곱 쓸 때 얘는 a분의 c잖아요. 얘는 a분의 상수항이잖아요. 근데 얘만 3차식일 때만 a분의 마이너스 상수항입니다. 이거 합과 곱 공식 외워두시면 되고 넘어갈게요. 자, 이 내용도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나오는 건데
간단하게만 보도록 할게요. A는 B는 C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는 B 풀고 B는 C 풀고 C는 A 3개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부등식 3개가 연달아 나와도 A, B, B, C 이렇게 2개 푸시면 되고 절대값 K가 L보다 작다라고 나오면 K가 마이너스 L보다 크고 L보다 작다 쓰시면 되고 절대값 K가 L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으면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리고 절대값 내부가 복잡하잖아요. 절대값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0보다 작을 때 2개로만 구간 나누시면 돼요. 그리고 이건 당연한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나오는 거니까 그냥 한번 읽어보세요. 다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등식끼리 조작할 때는 더하기는 가능하고 빼기는 불가능합니다. 과외생들이 질문을 가끔 해서 넣어둔 내용입니다. 자,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죠? 1은 6보다 작죠? 부등식끼리는 더하기는 가능하다 했어요. 3하고 6 더하면 9죠? 마이너스 2하고 1 더하면 마이너스 1이죠? 아, 그럼 마이너스 1은 9보다 작은 거? 괜찮네요. 그리고 마이너스 2는 3보다 작아요. 1은 6보다 작아요. 빼봐요. 3에서 6 빼면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2에서 1 빼면 마이너스 3이잖아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식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3이 마이너스 3보다 작아요? 그러니까 부등식끼리는 더하기는 가능한데 빼기는 안 된다고요. 자, 그래서 부등식끼리 더하기는 가능한데 빼기는 안 된다고요. 모순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 더 볼게요. 자, 마이너스 1하고 1 사이에 있는 x가 있고 1하고 3 사이에 있는 y가 있다고 볼게요. 그럼 2개 더해봐요. x 더하기 y는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거 맞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더하는 거. 그런데 이거 2개를 빼잖아요. 1에서 3 빼면 마이너스 2죠? 마이너스 1에서 1 빼면 마이너스 2죠? 말도 안 되는 식이죠. 어떻게 마이너스 2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not okay라고 써둔 거예요. 자, 그러면 x 빼기 y의 범주는 못 구하냐? 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여기서 x 빼기 y 더했을 때 뺐을 때 못 구했으니까. 아니에요. 마이너스 y 범주를 먼저 구하면 가능해요. 잘 보세요. y가 1하고 3 사이라고 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y 범주를 먼저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양쪽에 마이너스 곱해서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라고. 자, 다시 얘를 먼저 이렇게 파란색으로 분리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 위아래식을 더하면 됩니다. 부등식끼리 더하기 가능하니까. 자, 그러면 둘이 더해줘요. 빵 이렇게 될 거고 둘이 더해줘요.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죠. 아, 그러면 x 빼기 y는 마이너스 4에서 0 사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자, 여기서의 포인트는 부등식끼리 조작하고 싶으면 더하기만 가능하고 빼기는 불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좌표예요. 좌표 수상에서 수직선 위에 있으면 이렇게 그냥 수직선 위에 있으면 y좌표 차이는 없으니까 그냥 x좌표 차이가 곧 길이겠죠? 그래서 그냥 x좌표 차이에 절대값 붙여주면 그게 길입니다. 그리고 두 점 사이의 거리는 피타고라스처럼 쓰시면 돼요. 예를 들어 원점부터 x1, y1까지는 x좌표 차이가 이렇게 되죠? y좌표 차이가 이렇게 되죠? 그럼 피타고라스 쓴다 생각해보면 얘 제곱에 루트 씌우면 거리가 되잖아요. 다시 A가 이렇게 나와 있고 B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 x좌표 차이는 이렇게 나오고 y좌표 차이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아, 그러면 피타고라스처럼 생각해보면 A, B 사이 거리는 이런 식으로 제곱에 루트 씌운 게 되겠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은 피타고라스에서 출발한 내용입니다. 이거는 과외생들이 헷갈려서 마찬가지로 넣어둔 내용이에요. A 빼기 B의 제곱은 B 빼기 A 제곱이랑 똑같고 절대값 B 빼기 A 제곱이랑도 똑같습니다. 이거 알아두세요. 그리고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거는 굉장히 애매한데 그래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넣어놨어요. 파푸스의 중선 정리. 이 내용을 꼭 알아야 될까라는 주제로 얘기가 많을 수 있다는 건 알아요. 그래도 그냥 우리 알아둡시다. 모르는 것보단 나으니까. 자, 이제 내분점, 외분점. 기본적인 개념을 먼저 상세하게 볼게요. A, B의 2대1 내분점 이렇게 나와 있으면 A, B 내부에 있어야 돼요. 내분이니까. 안내자잖아요. 한자. 내부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A에서 2만큼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죠. 자, 그럼 A, B 내부에 있으면서 A에서 2만큼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는 거. 이 점이 A, B의 2대1 내분점이라고 하는 거죠. 내분과 외분이 어떤 건지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A, B의 2대1 외분점이라고 하면 자, 외부에 있는 점이겠죠. 바깥 외자니까 한자. 그러면 A, B 외부에 있는 점이고 A에서 2만큼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A, B 바깥쪽에 있으면서 A에서 2만큼 떨어져 있고 B에서 1만큼 떨어져 있어야겠죠. 그래서 A, B가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 점이 A, B의 2대1 외분점이 됩니다. 자, 공식은 이걸 외워두시면 돼요. 자, 혹시 모르셨으면 이거 캡처하시고 외워두세요. M 대 N 내분점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m된 외분점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중점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무게중심은 다 더해서 3으로 나눠주면 되고, 혹시 모르셨다면 캡처해 두시고 외우세요. 자, 이제 다음 볼게요. 직선입니다. 직선.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천천히. A, B하고 C, D를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X좌표 차이 A 빼기 C, Y좌표 차이 B 빼기 D. X좌표 차이분의 Y좌표 차이가 기울기입니다. 거꾸로 써도 상관없어요. C 빼기 A, D 빼기 B 이렇게 써도 상관없고요. A 빼기 C, B 빼기 D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둘 중 원하는 거 쓰시면 돼요. 그 다음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세타라고 나와 있으면 직선의 기울기는 탄젠 세타입니다. 예를 들어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이 135도잖아요. 그러면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겠죠. 탄젠트 135도는 마이너스 1이니까요. 자, 그리고 이 내용 굉장히 중요해요. 기울기가 K이고 지난 한 점이 P, Q라고 나오잖아요. 직선의 방정식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습니다. 이 초록색 부분 이거 무조건 알아두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 부분 기울기가 K이고 지난 한 점이 P, Q면 직선 이렇게 한 방에 쓸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두 직선이 서로 수직이면 기울기끼리 곱이 마이너스 1이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직선식을 이렇게 변형하면 A, 0이랑 B, 0, B 한 방에 찾을 수 있어요. 자, 다시 이렇게 X앞 계수 1로 바꿔주고 Y앞 계수 1로 바꿔주고 건너편에 1이 있다면 X절편과 Y절편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식이 이렇게 나와 있다고 볼게요. X 앞에 계수 1이고 Y 앞에 계수 1이라고 볼게요. 건너편 1 있고 가운데 플러스 있고. 그러면 위에 보면서 대답해봐요. 여기 A, B 이렇게 각각 X절편, Y절편이죠. 마이너스 2가 X절편, 8이 Y절편 바로 나오는 거죠. 자, 이 내용은 쭉 알아두시면 되고, 그럼 이 내용이랑 연계되는 거 이렇게 가져와 볼게요. 이번엔 X절편이랑 Y절편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그럼 마찬가지로 A, B 자리에 집어넣어 봐요. 5분의 X 더하기 마이너스 3분의 Y는 1이라고 한 방에 쓸 수 있는 거죠. 이거 잘 알아두세요. 고등학교 1학년 내용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음 보겠습니다. 자, 두 직선의 위치 관계입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으면 평행하려면 기울기끼리 똑같고 Y절편끼리 다르다 하면 돼요. 일치하려면 기울기끼리 똑같고 Y절편끼리 똑같다고 하면 돼요. 한 점에서 만난다고 하면 기울기가 다르다고 쓰시면 됩니다. 수직이다라고 하면 기울기 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쓰시면 돼요. 자, 이게 조금 헷갈리는데, 자, 이 빨간색 부분,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하게 알아두셔야 되는 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두 직선이. 그러면 이렇게 쓰면 평행, 이렇게 다 똑같으면 일치, 분수꼴로 표현한 거, 둘이 안 똑같으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 이렇게 쓰면 수직인 거. 이거는 따로 그냥 외우세요. 다음 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입니다. 두 직선이 이렇게 나와 있고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을 구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냥 직선 하나 넣고 직선 하나 넣고 앞에 K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자, 이 노란색 직선이 교점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다만 이 노란색 직선이 나타내는 건 이 부분을 제외하는 거예요. 이 식을 제외한 걸 나타낸 게 이겁니다. 교점 지나는 직선들 중에. 그 다음 점이 나와 있고 직선이 나와 있으면 점과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그냥 공식으로 쓰시면 되고, 이 두 직선이 평행하다면 평행한 두 직선 사이 거리는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거 평행하다는 글자가 빠졌는데 두 직선이 평행하면 이렇게 쓰시면 돼요. 외우세요. 공식 외우시고 공식 외우시고 공식 외우시면 됩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내용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수학 정리는 거의 끝나갑니다. 원의 방정식입니다. 이번엔 원과 직선이 나오면 그림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기초적인 겁니다. 원의 중심, 아까 우리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했었잖아요. 점과 직선 사이 거리 공식. 그러면 원의 중심을 먼저 구하고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작으면 두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반지름이랑 똑같아지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고요.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가 반지름보다 커지면 안 만나게 되는 거죠. 자, 다시 원이랑 직선을 볼 때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 거리를 가장 먼저 체크를 해주시는 거예요. 항상 위치 관계가 어떤지부터 파악을 하는 거니까. 다음 보겠습니다. 자, 원이 주어지고 원이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 이렇게 주어졌다고 쳐볼게요. 원이 이렇게 주어지고 기울기가 m인 접선의 방정식이라고 둘게요. 자, 이 원 위에 기울기가 m인 접선, 직선의 방정식이 주어지면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됩니다. 공식이에요. 그리고 접점. 자,
1에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x제곱 대신엔 x1, x 이렇게 대입하면 되고 x 대신엔 2분의 x 더하기 x1, y제곱 대신엔 y1, y 대신엔 2분의 y 더하기 y1 이런 식으로 대입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대입해 주시면 되고 예시 한번 써볼게요. 헷갈리실 수도 있으니까. 자,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3의 제곱은 8. 이 원이 있다고 쳐볼게요. 이 원 위의 점 2,5가 있다고 둘게요. 그러면 이 원 위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x1, y1 이렇게 나와 있으면 여기 x제곱인 거 보이세요? x제곱 대신에는 x1, x 대입하라고 했었죠? 자, 위의 점 2,5니까 여기 2 감안해서 x1 이거 감안해봐요. 2x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y 빼기 a의 제곱은 이거 감안하는 거죠. y1 빼기 a, y 빼기 a 이렇게 바꿔주랬어요. y1은 5죠. 지금은 5 빼기 3 이렇게 써주고 y 빼기 3 이렇게 써주면 되겠네요. 더하기 가운데 있던 거 써주고 건너편에 8 있던 거 써주고. 자, 이 원 위의 점 2,5에서의 접선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 다음 접점이 주어지지 않았다면 그냥 접점 미지수로 두고 문제 잘 읽고 식 세우시면 돼요. 그냥 간단하게만 읽어보세요. 이 부분은 이거 그냥 외우시고요. 두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두 개가 나와 있으면 두 원이 이렇게 있다고 볼게요. 두 원이 이렇게 있으면 교점 두 원의 교점 두 개를 지난 이 파란색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정해진 유형이에요. 자, 원 두 개가 두 점에서 만나고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나오면 이렇게 그냥 써주시면 돼요. 공식이에요. 식 두 개 보시면서 식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 다음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 자, 이번 위에는 두 원이 두 점에서 만날 때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이었잖아요.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두 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은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외우시면 돼요. 고1 1학기 마무리입니다. y는 fx 이렇게 나와 있으면 x축 대칭 이동하면 전체에 그냥 마이너스 앞에 붙여주시면 되고 y축 대칭 이동하면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넣으시면 되고 원점 대칭 이동 있으시면 마이너스에 f의 마이너스 x 이렇게 쓰시면 되고 y는 x 대칭 이동이면 역함수란 뜻인데 y는 f의 마이너스 1x 이렇게 쓰셔도 되고 x는 fy 이렇게 쓰셔도 돼요. x랑 y 위치 바꾼 거예요. x는 fy 요거 이 표기법들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정리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제 주관적인 기준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내용들 쭉 정리한 겁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짚어봤으니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2학기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선 집합입니다. 집합은 모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원소는 그 집합 모임의 구성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표시는 집합에 속한다는 기호고요. 이 표시는 집합에 속하지 않는다는 기호예요. 예를 들어 집합 A 안에 A, B가 이렇게 속하고 C는 속하지 않는다고 볼게요. 그럼 A는 A에 속하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C는 집합 A에 속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속하지 않는다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집합의 표현 방식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집합 A에 1, 2, 3, 6이 속한다고 볼게요. 그럼 원소 나열법은 그냥 1, 2, 3, 6을 이렇게 쭈르륵 쓰는 거예요. 조건 제시법은 1, 2, 3, 6은 6의 약수잖아요. 그래서 조건으로 6의 약수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벤 다이어그램은 그냥 이렇게 그림 안에 A 안에 속하는 것 직관적으로 보여주시면 됩니다. 벤 다이어그램이 제일 쉽겠죠? 용어 정리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자, 유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유한개인 거, 셀 수 있는 거.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무한개인 거, 셀 수 없이 많은 거겠죠? 그리고 공집합, 원소의 개수가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렇게 C 안에 아무것도 없다고 봐봐요. 그럼 집합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겁니다. 공집합은 보통 이렇게 기호 표시를 해요. 그리고 이 소문자 n은 원소의 개수를 의미해요. 예를 들어 집합 A 안에 1, 2, 5가 속한다고 볼게요. 그럼 집합 A의 원소의 개수는 3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문자 n 안에 넣는 걸 원소의 개수만 쓰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집합 B 안에 0 하나만 속한다고 보면 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1개니까 이렇게 1 써주면 되는 거고 집합 C는 공집합이랑 똑같댔죠? 그럼 C는 어차피 공집합이니까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없다는 거니까 빵 이렇게 되는 거겠죠. 원소의 개수를 쓰라고 하면. 그리고 부분집합은 그냥 집합 내부에 속하고 들어가는 걸 부분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A가 B 안에 이렇게 쏙 하고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럼 A는 B의 진 부분집합이 됩니다. 그냥 진짜로 안에 쏙 들어가 있다고요. 진 부분집합. 그리고 부분집합. A랑 B랑 똑같잖아요.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긴 해요. 그렇지만 진 부분집합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A랑 B랑 똑같거나 A가 B 안에 쏙 하고 들어가도 A는 B의 부분집합이에요. 그렇지만 이렇게 A가 완벽하게 쏙 하고 들어가는 걸 진 부분집합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돼 있으면 A 중에서 B가 아닌 게 있잖아요. 그럼 A는 B의 부분집합이 아니다 이렇게 표시하는 겁니다. 부분집합의 개수 보도록 할게요. 집합 A에 1, 2, 3, 6이 이렇게 있다고 봐봐요. 그럼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들 중에서는 1이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어요.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거 두 가지죠. 그리고 A의 부분집합은 2를 포함해도 되고 포함하지 않아도 돼요. 2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죠. 3이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3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도 돼요. 두 가지죠. 6이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아도 되니까 두 가지죠. 그래서 A의 부분집합의 개수는 16개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집합 A의 원소 개수가 10개라고 볼게요. 그리고 원소에는 A, B, C, D 이런 식으로 10개가 있다고 볼게요. 부분집합은 A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 B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 C가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 두 가지. 그러면 원소 개수가 10개면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10제곱 개가 되겠죠. 원소 하나하나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는 거 결정하는 거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보고, 자, 그 다음은 합집합과 교집합인데 이거 그림 잘 보세요. 이렇게 전체 집합이 나와 있고 A랑 B 이렇게 나와 있으면 A만 다 칠해진 걸 집합 A라고 해요. B만 다 칠해진 걸 집합 B라고 해요. 그리고 A, B 전체가 빠짐없이 칠해진 걸 기호 요렇게 아래로 볼록 요렇게 기호 써주고 합집합이라고 쓰는 겁니다. A 또는 B를 합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A, B 모두 속하는 부분, 이 부분을 요렇게 기호로 쓰고 교집합이라고 합니다. A와 B 모두 속하는 부분. AND랑 OR 구분하세요. A 또는 B라고 하면 A, B 모두 속하는 거 다 칠해주면 되는 거고, A and B라고 하면 요렇게 교집합만 칠해주면 되는 겁니다. A랑 B랑 겹치는 부분이 없다고 하면 A와 B는 서로서 이렇게 표시하면 되는 거고, B가 아니다 이렇게 소문자 C를 위에 써주잖아요. 그럼 B가 아닌 부분은 B 빼고 싹 다 칠하시면 돼요. A가 아닌 부분은 이렇게 써주시고 기호로 A가 아닌 부분만 다 칠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걸 여집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차집합이라는 게 있는데 B 빼기 A라고 나오면 단순하게 더하기 빼기처럼 B에서 A를 빼는 게 아니라 집합에서의 B 빼기 A는 B 중에서 A에 속하는 부분만 빼낸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B 빼기 A는.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집합 A 빼기 B는 A에서 B랑 겹치는 부분을 제외한 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집합 네모 빼기 집합 세모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B에서 A를 제외한 부분, A에서 B를 제외한 부분, 이렇게 제외한 부분들만 칠해둔 이 부분들을 합치면 대칭 차집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 빼기 A, 이 B 빼기 A랑 A 빼기 B 이 부분이죠. A에서 B 제외한 부분, 이거 두 개의 합집합이 대칭 차집합이라고요. 보통 이렇게 씁니다. 대칭 차집합은. A 합집합 B는 보통 어떻게 계산하냐면 A에 속하는 걸 먼저 다 구해요. B에 속하는 걸 다 구해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더하면 겹치는 부분은 두 번 센 거잖아요. 그래서 겹치는 부분 한 번 빼줘야 돼요. 그리고 서로소일 때, 둘이 겹치는 부분이 없을 때는 그냥 A랑 B 더해주시면 되고요. 집합의 연산법칙. 이렇게 순서 바꿔도 괜찮습니다. A 교집합 B나 B 교집합 A나 똑같아요. 말장난이죠 그냥. A랑 B 겹치는 부분이랑 B랑 A 겹치는 부분 똑같잖아요. 말장난. 결합법칙. 기호가 똑같을 때만 괄호 순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기호가 똑같을 때만 괄호를 이렇게 위치를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분배법칙. 이렇게 전개하고 이렇게 전개하면 여기 기호 보이시죠?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리고 가운데 교집합이 있던 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드모르간의 법칙은 이 여집합이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여기로 들어가고 셋 다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C가 A에 들어가면 A 여집합, C가 합집합에 들어가면 뒤집어져서 이렇게, B에 들어가면 B 여집합 이렇게. 그리고 여집합의 여집합은 그냥 그 자체가 되는 거고요. 이 C가 A의 여집합에 들어가면 A로 바뀌고, C가 기호랑 합쳐지면 뒤집어지고,
C가 B랑 합쳐지면 B 여집합으로 바뀌고, 이런 식으로 드모르간의 법칙은 괄호 바깥에 있는 C가 하나씩 쏙쏙쏙 들어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뒤집어주는 거. 원소의 개수 마찬가지겠죠? A 합집합 B의 원소의 개수는 A 개수 B 개수 더하고 겹치는 거 두 번 셌으니까 한 번 더 빼주면 되는 거죠. 이건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수학하에서의 명제 단원에서는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만 간단히 볼 겁니다. 예를 들어서 P는 Q이다가 있다고 볼게요. P는 Q이다. 이렇게 나오면 P는 충분 조건이 되고요. Q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 외우면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말로만 하면 헷갈리니까 무조건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어떻게 보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P가 우리가 그냥 파악을 해봤더니 P가 Q 안에 쏙 하고 들어간대요. 아, 그러면 P는 Q이다.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안에 있는 게 충분 조건이에요. 얘가 충분, 얘가 필요 조건. 그리고 P랑 Q를 파악을 해봤더니 P랑 Q가 완벽하게 똑같대요. 아, 이렇게 나오는 걸 PQ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조건도 되고 충분 조건도 되고 둘 다. 그리고 이번엔 P가 바깥쪽에 있다고 볼게요. 아, 이러면 Q가 안에 속하는 거니까 P가 필요 조건, 얘가 충분 조건이 되는 거죠. 다시 필요 조건과 충분 조건은 말로 외우지 마세요. 무조건 그림으로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이미지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머릿속에서. 머릿속에 이미지를 떠올렸을 때 포함하는 외부 보따리가 필요 조건이고요. 내부 보따리가 충분 조건입니다. 이미지로 외우세요. 이미지로. 필요 조건, 충분 조건 말로만 외우지 마세요. 다음은 수학하 함수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함수라는 건 뭐냐면 x 하나를 넣었을 때 y 한 개가 대응되는 거. 그러니까 쭉 이어서 그려지는 걸 함수라고 하는 게 아니라 x를 하나 웅 하고 넣으면 y가 하나 웅 하고 튀어나오는 걸 함수라고 해요. 다시 하나를 집어넣었을 때 하나가 나오는 걸 함수라고 하는 겁니다. 정의역은 함수에 들어가는 값이에요. 치역은 실제로 출력되는 값들입니다. 공역은 출력되는 값들의 후보군이에요. 예를 들어 축구선수 집단이 있는데 축구선수가 10명 있다고 해봐요. 실제 출전하는 선수는 5명이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후보군에 있는 10명이 공역이 되는 거고 실제 출전하는 5명이 치역이 되는 겁니다. 실제 출전하는 애들이 치역, 후보군이 공역이에요. 그럼 공역은 치역까지 포함하는 애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 x에는 이렇게 4개가 있고 y에는 이렇게 5개가 있다고 봐봐요. x에서 y로 가는 함수가 이렇게 나왔다고 봅시다. 그럼 실제 출전하는 애들은 1, 2, 3밖에 없겠죠? 여기 y에서. 그래서 y 후보군, 공역은 이렇게 1, 2, 3, 4, 5지만 치역, 실제 출전하는 애들은 3명밖에 없다고요. 정역은 x로 가능한 애들 다 얘기하는 거였죠? 들어가는 애들. 그래서 이렇게 4개 써주시면 되는 거고. 자, 1대1 함수라는 건 x값 다르면 y값 다른 거. 그러니까 같은 함수값을 가지는 x값이 없는 거겠죠? x 한 개당 y 한 개 대응되는 걸 싹 다 함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y 한 개당 x 한 개 대응되는 걸 추가로 해주면 1대1 함수로 바뀐다고요. 자, 1대1 대응은 치역이랑 공역이랑 같은 걸 얘기하는 겁니다. 항등 함수는 입력값이랑 출력값이랑 똑같은 걸 얘기해요. 항등, 들어가는 게 나오는 게 똑같다고요. y는 x밖에 없겠죠? 들어가는 거랑 나오는 거랑 똑같아야 되니까. 상수함수는 입력값에 상관없이 항상 똑같은 상수가 출력되는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예를 들어 y는 7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x가 뭐든지 간에 y값은 7이죠? 그런 걸 상수함수라고 해요. 자, 합성함수는 기호로는 이렇게 쓸 거고 교환법칙 성립 안 해요. 이렇게 바꾸시면 안 됩니다. 결합법칙, 괄호는 이렇게 씌우든 이렇게 씌우든 괜찮아요.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이 있어요.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순간은 둘 중 하나가 y는 x였다, 항등함수였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역함수 성질 아닙니다. 자, 함수의 개수 볼 겁니다. x 한 개당 y 한 개 대응되는 걸 함수라고 해요. 그럼 마이너스 1 넣었을 땐 5개 중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5개 중 하나, 5가지. 0 집어넣었을 때도 5개 중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5개 중 하나 택하는 거. 1 집어넣었을 때도 5개 중 하나 나오면 되는 거죠? 5가지. 아,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함수의 개수는 그냥 5 곱하기 5 곱하기 5입니다. 좀 더 깔끔하게 보면 얘가 원소의 개수 n개, 얘가 원소의 개수 m개라고 해볼게요. 들어가는 게 원소 개수 n개, 나오는 게 m개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x 한 개당 y 한 개가 결정돼야 되니까 m의
n제곱 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x 한 개당 m개 중에 하나씩 택하는 거니까. 그래서 m을 n번 곱한다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다음 상수함수 보도록 할게요. 상수함수는 출력값들이 항상 똑같은 거겠죠? 싹 다 1로 나오거나 싹 다 2로 나오거나 싹 다 3으로 나오거나 싹 다 4로 나오거나 싹 다 5로 나오거나 그냥 공역 개수라고 똑같이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그냥 싹 다 1이거나 싹 다 2거나 싹 다 3이거나 싹 다 4거나 싹 다 5니까 5개겠죠? 이때 상수함수 개수는. 자, 1대1 함수 개수는 x 한 개당 y 한 개가 나오는 거죠. 마이너스 1은 1, 2, 3, 4, 5 중에 하나 택해 주시면 돼요. 5가지. 0은 마이너스 1에서 택한 거랑 달라야 되잖아요. 달라야 되니까 마이너스 1에서 선택한 거 하나 제외하고 4개 중에 하나겠죠? 남은 4개 중에 하나. 그리고 f의 1은 0하고 마이너스 1에서 선택한 거랑 달라야 돼요. 남은 3개 중에 하나 택해주면 되는 거겠죠. 개수 어떻게 쓰는지 이 원리를 외워두세요. 공식을 외우려고 하지 말고. 다음 역함수를 볼 건데, 역함수는 y는 x 대칭인 함수를 얘기해요. 예를 들어 y는 6x-2의 역함수 구하라고 하면 그냥 x랑 y 위치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6x-2의 역함수는 x랑 y 위치 바꿔서 계산해주면 y는 6분의 1x 더하기 3분의 1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그리고 이 말은 외워두셔야 되는데, 역함수가 존재하려면 1대1 대응이어야 하고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증가만 하거나 감소만 해야 돼요. 이게 수투에서 쓰입니다.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말은 함수가 증가하거나 감소만 한다는 거. 그리고 역함수 기호는 이렇게 씁니다. g의 역함수가 f니까 f의 역함수가 g다. g의 역함수가 f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1은 역함수라고 아까 했었죠? 영상 앞부분에서. 그러면 f의 a가 b라고 나와 있으면 g의 b는 a가 되겠죠. y랑 x 바꿔주신다고 생각해주세요. y는 x 대칭인 함수를 역함수라고 하니까. 그리고 역함수면 둘이 합성했을 때 x로 나오는 거고요. 이 기호들은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자, 이 영상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을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한 게 아니라 고등학교 1학년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함수 보던 거에 이어서 유리함수랑 무리함수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유리함수는 1차식분의 1차식을 얘기해요. 자, 고1 범주에서 유리함수는 1차식분의 1차식을 의미하는데, 분자에 있는 1차식을 a라고 둘게요. 분모에 있는 1차식을 b라고 둘게요. 일단 분리를 하는 거예요. a를 b로 나눈 몫을 먼저 따로 써주고요. b분의 여기 분자에는 a를 b로 나눈 나머지 쓰는 겁니다. 유리함수를 그리기 위해서는 먼저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 a를 b로 나눈 몫 있잖아요. 얘가 y 점근선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 b가 있는데 1차식 b잖아요. 이 b가 0이 되도록 하는 게 x 점근선입니다. 저는 지금 복습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최대한 깔끔하게 결론만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예시 y는 3x 더하기 2분의 6x 더하기 8 이렇게 한번 써줄게요. 6x 더하기 8을 3x 더하기 2로 나누면 6x 3x잖아요. 일단 2개 튀어나올 거예요. 더하기 3x 더하기 2분의, 잘 보세요. 6x 더하기 8을 3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를 여기 쓰는 거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나머지 정리 설명할 때 영상 앞부분에서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걸 대입한 거랬어요. 그러면 6x 더하기 8을 3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는 3x 더하기 2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이 마이너스 3분의 2니까 마이너스 3분의 2를 6x 더하기 8에 대입한 거겠죠. 대입해주면 4 나옵니다. 자, 그리고 설명 깜빡한 게 있었는데, 여기 1차식분의 상수로 바꿨을 때 이 상수가 양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그리는 거고요. 상수가 음수면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주시면 돼요. 그럼 이 함수 한번 그려볼게요. 일단 점근선은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거, x는 마이너스 3분의 2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2 이렇게 체크해주고, 여기 따로 분리된 게 y 점근선이라고 했었어요. 아까 따로 분리된 거 y는 2 이렇게 한번 체크해주고, 지금 여기 분자의 상수가 양수죠. 그러면 양수니까 이렇게 오른쪽 위랑 왼쪽 아래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예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예시입니다. x 더하기 2분의 2x-3. 얘는 일단은 2x-3을 x 더하기 2로 나눈 몫을
분리하랬죠? 몫을 쓰랬잖아요. 그럼 몫 써주면 일단 2개 튀어나올 거예요. 2x하고 x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x 더하기 2분의 자 2x-3을 x 더하기 2로 나눈 나머지는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그 1차식이 0이 되는 걸 대입하는 거랬어요. 그럼 x 더하기 2가 0이 되도록 하는 x값은 마이너스 2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2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7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점근선은 일단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거니까 점근선 x는 마이너스 2 이렇게 써주고 여기 따로 분리된 게 y 점근선이라고 했었어요. 따로 분리된 거 y는 2 이렇게 점근선 써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음수죠? 음수면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쓰랬어요. 점근선 기준으로 왼쪽 위랑 오른쪽 아래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그냥 자 그래서 이 함수는 그냥 점근선 그리고 이렇게 그냥 함수 그려주시면 됩니다. 유리함수는 이렇게 그냥 외우세요. 몫을 쓰고 나머지를 쓰고 나머지가 음수인지 양수인지에 따라 이렇게 그려준다고. 자 다음 무리함수 보도록 할게요. 자 고1에서의 무리함수는 y는 루트 이런 식으로 루트 안에 뭔가가 들어간 함수를 무리함수라고 합니다. 이 무리함수의 정의역은 무조건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무리함수 정의역 나오는 거예요. 정의역은 이런 식으로 구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리는 거 설명드릴게요. 가장 기본형 y는 루트 x부터 먼저 그려보겠습니다. 그럼 얘의 정의역은 정의역 내부가 x죠?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쓰는 게 그냥 정의역이겠죠? 그래서 0에서 이렇게 출발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얘가 y는 루트 x입니다. 자 그럼 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켜 볼게요. y는 루트 x-p 더하기 q 이렇게 해주면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킨 거예요. 그러면 0,0이 0,0에서 출발했잖아요. 0,0이 p,q로 바뀔 거예요. x는 p, y는 q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그냥 그려주면 되는 거죠. x축, y축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 다음 y는 루트 마이너스 x 볼게요. 아까 설명했었어요. 수상 설명할 때 고1 1학기 부분 설명할 때 x가 마이너스 x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y축 대칭 이동했다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얘는 0을 중심으로 이렇게 반대쪽으로 출발하는 거겠죠. y축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자, 이 함수를 x축 방향으로 p만큼 y축 방향으로 q만큼 이동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y는 루트 x 대신에 x-p 넣고 뒤에 더하기 q 적어주면 되는 거죠. 0,0에서 출발 지점이 p,q로 바뀐다고요. y는 q 이렇게 있으면 이번엔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죠. 자, 무리함수는 그냥 이런 식으로 기본형을 그린 다음에 평행이동하면 어떻게 될까를 상상하면서 그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게 정의역은 항상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그냥 나옵니다. 예를 들어 y는 루트 2x-3 이렇게 나와 있다고 봐봐요. 그럼 이 함수의 정의역은 그냥 2x-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풀면 되니까 x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라고요. 기억하세요. 루트가 나온 함수는 루트 내부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푼 게 정의역입니다. 자, 수학 가장 마지막인 경우의 수에서도 몇 가지만 짚어보도록 할게요. 기호를 먼저 설명하고 이 기호들을 어디에 쓰는지 설명드릴게요. n 팩토리얼이라는 게 있는데 얘는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땡땡땡 곱하기 2 곱하기 1까지 n부터 1까지 하나씩 빼가면서 다 곱하는 걸 n 팩토리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npr은 n부터 얘도 마찬가지로 하나씩 빼가면서 곱하는 건데 얘는 곱하다가 정확히 r개까지만 곱할 거예요. 자, 위에 거는 n 팩토리얼이라고 하면 n 팩토리얼은 n부터 1까지 하나도 빠짐없이 곱하는 거고요. npr이라고 하면 n부터 r개 곱하는 거예요. 개수가 r개라고요. 어디에 쓰는지 설명드리면 n 팩토리얼은 그냥 n개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n개 나열. 그리고 npr은 n개 중에서 r개 나열할 때 쓰는 거예요. 예시로 한번 설명드릴게요. 5명 나열한다고 봅시다. 5명 나열한다고. 그러면 5자리가 있다고 볼게요. 어쨌든 5명을 나열한다는 거니까 첫 번째 자리에는 5명 중 1명이 오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자리에 온 거 1명 제외하면 4명 남죠? 그 4명 중 1명이 두 번째 자리에 오면 될 것 같아요. 자, 2명 세웠어요. 세 번째 자리엔 이 2명 빼고 5명 중에 그럼 3명 남았죠? 남은 3명 중 1명이 세 번째 자리에 오면 되겠죠? 자, 3명 채워졌어요. 3명 채워졌으니까 5명 중에 이제 2명 남았죠? 남은 2명 중 1명 오면 되겠죠. 그리고
4명 채워졌으니까 이제 남은 한 자리에는 5명 중 남은 1명 오면 되겠죠. 그래서 5명을 일렬로 세우는 가짓수는 그냥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입니다. 5팩이겠죠? 이런 식으로 n명 나열할 땐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돼요. 근데 5명 중에서 3명 나열하는 거 볼게요. 그럼 빈자리가 3개 있는데 일단 맨 앞자리엔 5명 중 1명 오면 돼요. 두 번째 자리엔 1명 세웠으니까 남은 4명 중에 1명이 오면 돼요. 세 번째 자리엔 2명 세웠으니까 남은 3명 중에 1명 오면 되겠죠. 그래서 5명 중 3명 나열하는 건 5 곱하기 4 곱하기 3, 5p3 이렇게 쓰면 됩니다. n부터 r개 곱한다고요. 5부터 3개 곱한다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하나 사소하지만 기억해 두셔야 되는 게 np0이라고 하면 n명 중 0명 나열하는 거죠. 아무도 나열 안 한다고요. 그냥 한 가지예요. 아무도 나열 안 하는 한 가지. 그리고 npn이라고 쓰면 n명 중 n명 나열하는 거죠. n명 중 n명 나열하는 거면 n 팩토리얼이랑 똑같죠.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렇게 쓰면 되겠네요. 자, 이제 진짜 마무리. ncr만 설명드리고 끝낼게요. ncr은 n개 중 r개 택하는 가짓수예요. 자, 예시로 10명 중 2명 뽑는 가짓수 세볼게요. 2명 뽑기. 이거는 이 2명 사이의 순서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명을 웅 하고 뽑고 나서 끝이에요. 2명을 누굴 앞에 세우고 누굴 오른쪽에 세우고 그런 거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2명을 뽑는다는 그 행위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0명 중 2명 뽑는 거니까 10C2 이렇게 쓰면 되겠죠. 10명 중 2명을 뽑는 건 10명 중에서 안 뽑히는 8명을 택하는 거랑 똑같다고요. 10C8이랑 똑같을 거예요. 그래서 NCR은 n개 중 R개를 택하는 거는 n개 중에서 뽑히지 않는 n-R개를 택하는 가짓수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따로 외워두셔야 돼요. 그리고 NCR 계산하는 방식 설명드리면 분모에는 1부터 R까지 곱하시면 됩니다. 여기 R이 있잖아요. 1부터 R까지 곱하시면 돼요. 그리고 분자는 n부터 n-를 이렇게 하나씩 빼가면서 R개 곱하시면 돼요. R개. n부터 하나씩 빼가면서 R개 쓰시면 됩니다. 그럼 예시 하나 볼게요. 10명 중 7명 뽑는 거 볼게요. 7명 뽑기. 예시입니다. 10명 중 7명을 뽑는 거면 10C7이죠? 그러면 10명 중 7명을 뽑는 건 10명 중 안 뽑히는 3명 뽑는 가짓수랑 똑같을 거예요. 그럼 이 가짓수는 여기 3 적혀있죠? R이면 1부터 R까지 곱하라고 했어요. 3 적혀있으니까 1, 2, 3 이렇게 3까지 곱해주면 되는 거고 여기 10 적혀있으니까 10부터 3개 쓰는 거죠. n부터 R개 쓰는 거였으니까 10 곱하기 9 곱하기 8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계산해주면 약분해주면 4 남고 약분해주면 3 남으니까 120 가지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도 사소하지만 중요한 거 하나 언급할게요. NC0이라고 쓰면 n개 중 0개 뽑는 거예요. 아무도 안 뽑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죠. 아무도 안 뽑는 한 가지. NCN은 n명 중 n개를 뽑는 거예요. n개 중 n개. 그러니까 하나도 남김없이 다 뽑는 거. 그러니까 전부 다 뽑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겠죠. 한 가지. 자, 고등학교 1학년 수학 전범위 정리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내용 중에서 제 기준에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내용들만 정리를 했으니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